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나입니다. 여러분,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막년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술도 못 마시는데 매일 술 마시네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멋진 연말 보내길 바랍니다. 네, 몸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다시 왔고요. 오디오북 읽어야겠죠? 저번에 읽어드렸던 위스테리아 저택 뒤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얘기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인스 경감, 어떻습니까? 사실과 일치합니까? 베인스 경감은 몸이 단단해 보였으며 얼굴에는 붉은 빛이 돌았다. 뺨과 이마 사이에 파묻힌 눈이 날카롭게 반짝이고 있지 않았다면 그의 얼굴은 틀림없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다. 그가 천천히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변색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난로의 철망 덕분입니다, 홈즈 씨. 그 뒤로 떨어져 이렇게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홈즈가 감탄했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이야, 그런 종이 쪽지까지 발견하시다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군요. 맞습니다, 홈즈 씨. 난 무슨 일이든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이니까요. 편지를 읽어드릴까요? 그렉슨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크림색 편지지로 특별한 무늬는 없습니다. 크기는 사절판, 조그만 가위로 두 군데를 오려냈습니다. 3번 접었고 보라색 밀랍으로 봉인했는데 서둘러 봉한 듯 납작한 타원형의 물건으로 위에서 눌러 붙인 듯합니다. 수신인은 위스테리아 저택의 가르시아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색은 녹색과 흰색, 녹색은 열리고 백색은 닫힌다. 바깥쪽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 7번째 녹색 베이즈. 성공을 빈다. D. 여자의 필적으로 끝이 뾰족한 펜으로 썼습니다. 수신인은 다른 펜으로 썼거나 다른 사람이 쓴 듯합니다. 글자의 획이 아주 굵어졌거든요. 이거 아주 재미있겠는데요. 홈즈가 편지를 살펴본 뒤 말을 이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베인스 경감. 내가 두어 가지 조그만 사실을 덧붙여도 될까요? 우선 봉인을 할 때 사용한 타원형의 물건은 틀림없이 커프스의 납작한 단추일 거예요. 그 외에도 그런 물건이 또 있었습니까? 종이를 잘 때 쓴 것은 끝이 둥그런 손톱깎이입니다. 짧긴 하지만 잘려나간 두 곳이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베인스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모든 점을 철저하게 조사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었군요. 이 편지를 놓고 판단하자면 어떤 음모가 있었으며 거기에는 편지를 보낸 여자가 관여하고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에클스는 의자에 앉아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편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제 얘기가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르시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인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르시아 씨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택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옥스숏 공유지에서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죠. 모래 주머니 같은 곳에 3개 얻어맞은 듯합니다. 상처를 입었다기보다 머리속이 완전히 짓이개졌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주위는 매우 한산한 곳이죠. 현장에서 400m 이내에는 인가가 전혀 없습니다.
범인은 뒤에서 습격한 것 같은데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타격을 가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범행입니다. 발자국은 물론 다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렉슨 경감이 말했다. 없어진 물건은요?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가엾게도 그렇게 끔찍한 짓을 당하다니. 덕분에 저만 난처해졌습니다. 하룻밤 묵었던 집의 주인이 한밤중에 외출을 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하지만 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죠? 에클스는 불평하는 투로 말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서류는 당신이 보낸 편지뿐이었습니다. 거기엔 살인이 일어난 날 밤 당신이 그 집에서 묵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그 편지에 적힌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9시가 지난 시각에 위스테리아 저택을 찾아갔었는데 거기엔 당신도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렉슨 경감에게 전보를 쳐서 제가 집을 살펴보는 동안 당신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곳에 조사를 마친 뒤 런던으로 나와서 그렉슨 경감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인스 경감이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습니다. 에클스 씨, 서까지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니까요. 그렉슨 경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장 가도록 하죠. 홈즈 씨, 부디 수사를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꼭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홈즈가 서리주의 경감을 바라보았다. 베인스 경감, 내가 수사를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아주 잘 처리해 주셨어요. 범행 시각에 대한 단서는 있나요? 사체는 1시경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내리기 전에 살해당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베인스 경감님. 그건 틀림없이 가르시아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 시간에는 그는 저와 침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입니다. 에클스 씨가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얘기지만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죠. 홈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슨 실마리라도 잡으셨나요? 그렉슨 경감이 물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 복잡한 사건은 아닌 듯 싶어요. 흥미를 끄는 새로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한 뒤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건 그렇고 베인스 경감, 집안에서 이 편지 외에 다른 물건을 찾아내지 못했나요? 베인스 경감이 묘한 시선으로 홈즈를 바라봤다.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물건들을 한두 가지 찾아냈습니다. 전 지금부터 서로 갈 생각인데 그 후에 저와 함께 저택으로 가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물건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꺼이 가도록 하지요. 홈즈가 배를 눌러 허드슨 부인을 불렀다. 허드슨 부인, 여러분을 배웅해 주시고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이 전보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답장을 보낼 때 5실링도 함께 주십시오.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홈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깊이 생각에 잠길 때면 늘 그렇듯 줄담배를 피우며 날카로운 눈 위의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왓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갑자기 날 바라보며 물었다. 에클스 씨의 수수께끼 같은 얘기는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어. 범죄에 대해서는 글쎄, 피해자의 하인 2명이 모습을 감췄다고 하니까 살인과 어떤 관계가 있어 도망을 친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주인을 살해하기로 한 하인들이 굳이 집에 손님이 있는 날 밤을 골라서 음모를 실행하려고 했을까? 그가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왜 도망간 걸까? 나도 그걸 알고 싶어. 그들은 왜 도망간 걸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의 의뢰인인 에클스 씨의 이상한 체험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지. 왓슨, 어떻게든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 설명이 이상한 말들로 가득한 그 편지에까지 해당된다면 그건 일단 가설로 받아들여도 좋을 거야. 앞으로 알게 될 사람들이 그 가설을 뒤집어 엎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사건을 곧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홈즈가 눈을 가느다랗게 떴다.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장난이었단 해석은 잘못된 거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심각한 일들이 엮여있는 게 틀림이 없어. 에클스 씨를 위스테리아 저택으로 불러들인 것도 그것과 관계가 있을 거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순서대로 생각해보도록 하세. 그 스페인 청년과 에클스 씨는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친해졌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은 가르시아였지. 그는 존 스콧 에클스를 알게 된 다음 날 런던 건너편에 있는 에클스의 집을 방문했네. 그 뒤에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에는 에클스를 애셔로 불러들였어. 그가 에클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에클스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그다지 매력적인 남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지가 넘치는 라틴계 남자와 서로 마음이 맞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가르시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가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에클스에게는 대체 어떤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걸까? 그래, 특징이 없는 것도 아니구만. 그는 평범하고 성실한 영국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영국인들을 설득시키기에 그보다도 더 적합한 인물도 없을 거야. 자네도 봤겠지만 두 경감 모두 에클스의 황당한 체험담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봐들이는 듯한 눈치였어.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한 증인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증인이 되지 못했지만 여하여튼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네. 그렇군. 그렇다면 그를 알리바이에 대한 증인으로 삼고 싶었을까? 제대로 봤네, 왓슨.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됐다면 에클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 이용됐을 거야.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하세. 위스테리아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이야.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새벽 1시 전에 마칠 예정이었어. 시계바늘을 돌려놓으면 에클스를 빨리 침실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 가르시아가 에클스의 침실로 들어와서 벌써 1시라고 말했을 땐 겨우 12시밖에 안 된 시각이었을 수도 있지. 가르시아는 계획했던 일을 마치고 1시까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생기게 되는 셈이야. 어느 법정에서나 흠잡을 데 없는 영국인이 그는 밤새 집에 있었다고 증언을 해줄 테니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손을 써둔 거야. 무슨 소린지 알만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종적을 감췄을까? 글쎄, 아직은 사실을 완전히 조사하지 못했으니까 정확히 알 순 없지. 그래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어쨌든 자료가 모이기 전에 왈가왈부한 일은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사실을 왜곡해버리고 말 테니까. 그렇다면 편지는?
아하, 어떤 내용이었더라. 우리의 색은 녹색과 흰색. 무슨 경마 얘기 같구만. 녹색은 열리고 백색은 닫힌다. 이건 틀림없이 어떤 암호일 거야. 바깥쪽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 일곱 번째, 녹색 베이지. 이건 남녀 간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닐까. 사건의 배후에 질투심 가득한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마지막에 알파벳 D. 이건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야. 가르시아는 스페인 사람이야. 알파벳 D라는 것은 도로레스를 뜻하는 게 아닐까? 스페인 여자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 아닌가? 그럴듯한데 대단해 왓슨.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하네. 스페인 사람이 스페인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면 스페인어로 보냈을 거야.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영국인임에 틀림이 없어. 어쨌든 지금은 차분하게 앉아서 그 우수한 경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세.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료함을 느끼지 않아도 됐던 행운에 감사하면서 말일세. 서리주의 베인스 경감이 돌아오기 전에 홈즈가 보낸 전보에 대한 답장이 도착했다. 전보를 읽은 홈즈는 수첩의 갈피에 그것을 끼워놓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바라보던 내게 시선을 돌렸다. 상류 사회에 대해서 탐색 중이라네. 전보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헬린 바이경, 딩글 저택, 조지 포리엇 경, 옥스숏 저택, 하인즈 치안 판사, 버니 저택, 제임스 베이커 윌리엄 씨, 포톤 저택 구간, 핸더슨 씨, 하이 게이블 저택, 조슈어 스톤 교수, 니더 윌슬링 저택. 이러면 우리의 작전의 범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베인스 경감도 논리적인 사람이니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홈즈가 말했다.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게. 식사 중에 가르시아 씨가 받은 편지는 모임이나 미래를 위한 약속일 것이라고 조금 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그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집의 바깥쪽 계단을 올라 첫 번째 복도에서 일곱 번째에 있는 문을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옥스숏에서 멀어야 1,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일 거야. 가르시아가 그쪽 방향에서 살해되었고 내 생각이 맞는다면 알리바이가 확보된 한 시까지는 위스테리아 저택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을 거야. 옥스숏 근처에는 커다란 집이 그리 많지 않아. 그래서 에클스가 갖다던 그 부동산 업자에게 전보를 쳐서 이런 조건들에 맞는 집들을 조사해 본 거지. 여기 있는 전보가 그 리스트일세. 이 안에서 엉킨 실타래의 한쪽 끝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6시쯤 우린 베인스 경감과 함께 서리주의 아름다운 마을인 애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묵을 채비를 해가지고 홈즈와 나는 불이라는 여관에서 쾌적한 방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곧 경감과 함께 위스테리아 저택으로 향했다. 3월에 쌀쌀한 밤이 찾아와 차가운 바람이 불었으며 보슬비가 뺨을 때렸다. 황폐해진 공유지를 지나서 비극이 일어났던 집으로 가기에는 아주 어울리는 밤이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에 유독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말이 많아서 좀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아가지고 밤보다는 이렇게 낮에 작업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밤인사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